1억을 따질 때 기준이 1년 단위로 따져요. 그 논리적으로 보면 주주가 4명이면 금년에 4억, 내년에 4억, 내후년에 4억. 매년 4억씩 증여를 하게 되면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손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30% 이제 할증 가세되는데 주주가 손자녀일 경우에는 그 1억 미만의 이익을 줬을 때는 아예 증여를 안 보는 거니까 그 할증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증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자녀법인이라는 걸 설립해서 부동산을 물려주는 게 새로운 이슈라고 합니다.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너무 올랐고요. 상속 증여세 부담이 크니까 사람들이 이거 잘 몰랐는데 이게 신박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찬영 세무사님 모시고 자녀법인을 통한 절세 이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국세청 출신이시고요. 증여상속 전문가이십니다. 유찬영 세무사님은 땅짓고가 6월 17일 개강하는 자녀법인을 활용한 절세 컨설팅 강의도 진행하십니다. 영상에서 오늘 다 못 다룬 핵심 포인트들은 그날 강의에서 좀 전달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무사님이 이제 강연 끝나시면 1대1 절세 컨설팅도 이제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증여 절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강의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법인이 새로운 이슈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꽁꽁 숨어져 있던 어떤 비법이 지금 새롭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래요? 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뭐 이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찾다 보니 이제 이걸 찾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을 오래전부터 이제 공부하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실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 왜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녀법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 자녀법인? 자녀법인이라는 세법적 용어는 없고요. 세법에는 이제 특정법인이라고 돼 있어요. 특정법인. 예, 특정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가족하고 뭐 특수관계인이 합쳐서 전체 주식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자녀법인은 법인의 주주가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100% 가족들이 갖고 있으니까 특정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법인이라는 것은 그 법인의 주주가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법인을 자녀법인이라고 제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명칭을 붙인 겁니다. 예. 내 자산을 물려줘야 하는 대상이 자녀다 보니 예. 이 자녀로 법인 주주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녀법인을 만드는 이유는 자녀들 개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만든 법인에다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녀법인을 통한 우회증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증여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절세가 되는 건 알겠지만 일반 증여보다는 약간 뭐 다른 과정들이 좀 수반되지 않나요? 그 자녀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의 경우에 증여세가 절세가 되려면 결국 주주들의 이익이 1억 원 이하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주가 4명이면 부모가 이 자녀법인에게 4억을 증여하게 되면 법인세를 빼고 남는 금액을 주주 4명에게 나누면 지분이 똑같다면 다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증여를 안 본단 말이에요. 비과세죠 그러면. 예, 그 과세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요거만 가지고 그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죠. 1억을 따질 때 기준이 1년 단위로 따져요. 1년. 예. 그 논리적으로 보면 주주가 4명이면 금년에 4억, 내년에 4억, 내후년에 4억. 매년 4억씩 증여를 하게 되면 법인세만 내고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것이 더 좋은 거는 자녀에게 개인에게 증여를 하면 10년 동안 증여한 걸 모두 합쳐서 높은 세율이 되잖아요. 높은 맞아요. 세율을 증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여를 안 보니까 합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증여해도 다 증여세 과세 안 되고 법인세만 내는데 법인세도 누적 과세하는 게 아니라 당해년도에 받은 금액에 따라서 10% 20%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럼 100억이면 4억씩이면 25번은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을 4분의 1씩 나누면 25억씩 주면 31억, 33억 6천만 원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녀법인에게 주려면 자녀가 4명이라면 1년에 4억씩 증여를 해야만 그 증여세 없이 법인세만 내고 가는 것이죠. 근데 1년에 4억씩 내려고 하면 25번을 25년을 증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꼭 불편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직접 줄 때도 분할해서 주면은 증여세가 적게 내는데 그게 10년 단위죠. 예, 근데 한꺼번에 주면은 엄청나게 그 100억 주고 33억 내라고 하면은 67억, 66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잘라서 줘야 되는 거죠.
그 법인에게 우회 증여할 때는 1년 단위로 자른다는 것이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누진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자녀 법인을 통해서 사실상 우회 증여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다른 장점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제일 큰 장점은 우선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예요.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증여세 절세하려면 나눠서 주라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기간도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다 나눠야 되는데 기간은 10년 단위로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나눠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녀법인을 통해서 우회증여할 때는 1년 단위로 1억 이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그 1억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증여를 안 본다는 얘기는 과거에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과 합산하지 않고 앞으로 10년 동안 증여할 금액과 합산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속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내에 증여재산을 상속재산 합산하는 거에도 합산하지 않는다. 저 증여세 또 상속세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우리가 이제 손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30% 이제 할증 가세되는데 주주가 손자녀일 경우에는 거기다가 그 1억 미만의 저 이익을 줬을 때는 아예 증여를 안 보는 거니까 그 할증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할증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을 물려주는 거 굉장히 좋다라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 편에서는 또 그러면 자녀 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 하는지 주주는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녀법인은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증여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얼마만큼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서 절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